새누리당 남구갑 후보로 이채익 전 남구청장이 확정됐습니다. 최병국 의원과 지지자들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다음 달부터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됩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하겠다는 차량이 전체의 5%인 15,0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 5일 수업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은 물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울산 상공회의소 김철 신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내수산업 지원과 문화인프라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한 달 새 같은 금은방에서 두 차례나 귀금속을 턴 30대가 검거됐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에 이동 경로가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축협 가축시장이 새로 문을 열었지만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있어 속값과 거래량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고리원전이 지난 3년 동안 정상가보다 56억 원이나 비싼 가격의 부품을 구매했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울산 지역 학생 10명 가운데 2.3명꼴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서면 인보리 축산농가에서 한우가 한꺼번에 새끼 3마리를 출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새누리당 공심위가 남구갑 총선 후보로 이채익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북구를 제외한 5개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가 모두 정해진 것인데 반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남구갑 총선 후보는 이채익 씨로 정해졌습니다. 새누리당 공심위는 남구갑 이채익 후보 등 전국 16개 지역구에 대한 3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울산은 북구를 제외한 5개 지역구의 새누리당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중구와 남구, 을, 동구와 울주군에는 현역 의원이 출마하고 현역 의원이 없는 북구는 경선을 하기로 한 만큼 현역 의원 교체는 단 한 명에 그쳤습니다. 이채익 후보는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고 정치 초년병의 마음으로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울산에서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남구갑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공천 후유증이 벌어질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현역인 최병국 의원은 누가 봐도 정의롭고 합리적인 공천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당원들의 뜻을 모아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새누리당은 북구의 경우 100%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번 주말과 휴일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늦어도 다음 주 초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제19대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99%가 행복한 진보 정치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유가 시대 이 평일 닷새 중에 하루 정도는 운전대를 잡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울산시가 다양한 혜택을 걸고 다음 달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사무소를 찾은 직장인 29살 김효정 씨. 월요일마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겠다는 신청서를 내고 전자태그를 발급받습니다. 당장 불편하겠지만 얻는 것도 많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기름값도 요즘에 많이 비싼데 운동 삼아서 하루는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고 버스 이용을 안 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김 씨처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하면 자동차세와 공영주차장 요금, 보험료 등 각종 할인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유류비 절감 40만 원 등 차량 한 대당 연간 50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참가 차량은 평일 중 자신이 정한 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벌써 전체 승용차 가운데 5%인 15,000여 대가 동참했습니다. 울산시는 민간 부문까지 혜택을 늘려 오는 2016년엔 10%대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지의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요일제에 동참하셔서 자동차세 감면 등 가계 부담을 줄이시면서 교통체증 해소와 탄소 배출량 감축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산시는 시내 곳곳에 인식장치를 설치해 참여 차량이 4차례 이상 규칙을 어기면 자격을 박탈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새학기부터 시작된 주 5일 수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학교와 가정은 물론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범서읍의 한 초등학교. 지난 2008년부터 토요일마다 다양한 예체능을 즐길 수 있는 토요학교를 열면서 연간 2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해마다 강사료 1,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범서읍에 거주하는 7개 학교의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3대 1이 될 만큼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편이고 중구청이 지원하는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도 토요일마다 초중 고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월 이제 초등학교 대상으로 토요 정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토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달부터 전면 주 5일 수업제가 되면서 학교와 가정 외 지자체 역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교육단체와 연계해 20여 개 주말여가 교육활동과 학생 시티 투어를 운영하는 등 다른 지역 지자체들은 주 5일 수업제 준비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울산시와 각 구군은 전면 시행에 들어간 뒤에도 올해 예산을 늘리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창의성이 길러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 5일 수업제로 학습의 장이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된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오늘 새로 문을 연 가축시장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경매지만 축산농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는데요.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있어서 거래량과 가격 모두가 예전만 못했다고 합니다. 이다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가축시장 문이 열리자 소를 실은 트럭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소들이 자리를 잡고 농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가축시장은 소 가격을 놓고 줄달리기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200마리 이상 출하됐던 소는 절반에 그쳤고 거래가 성사된 것은 61마리에 불과합니다. 가격도 6, 7개월 된 암송아지가 평균 128만 5천 원, 500kg짜리 수소는 266만 7천 원에 거래돼 지난달보다 6에서 40만 원 떨어졌습니다. 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속값 시세를 관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죠. 그러면 지금도 사료값 비싸죠. 소값 일보다 허름채를요. 그것도 들어오면 우리는 못 삽니다. 도축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축산 농가들이 살아날 수 없고 사료값 인하라든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주군은 조사료 100% 보급 등 축산업 활성화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암소 감축 장려 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료 정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생산비 절감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송아지와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공정한 가격에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전자 경매 시스템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가축 시장은 새롭게 문을 열었지만 속값 하락 행진에 축산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같은 금은방을 턴 강도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용의자는 생각보다 범행이 쉬워서 또다시 털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한 30대 남자가 외투 안에 숨겨온 망치를 꺼내 진열대를 부수고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털어 달아납니다. 한 달 뒤 같은 곳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보도블록으로 진열대 강화 유리를 깬 뒤 1,0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빼앗아갑니다. 경찰은 같은 금은방에서 한 달 새 두 차례 발생한 강도 사건 용의자로 39살 허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강도죄로 구속됐다 1년 전 출소한 허 씨는 생활이 어렵게 되자 여주인 혼자 있는 금은방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고 생과계로 쉽다는 생각에 한 달 만에 같은 곳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취직도 안 되고 너무 힘이 들어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도심 곳곳에 CCTV를 분석해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허 씨를 붙잡았지만 잡은 뒤에야 동일 범인 걸 알았습니다. 모자, 안경, 신발 등 복장,
범행 도구 등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동일 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허 씨는 훔친 3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부산에 있는 금은방에 500여만 원을 받고 판 뒤 대부분 유흥비로 썼습니다. 경찰은 허 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작물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상공회의소 김철 신임 회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내수산업과 문화 인프라 구축을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김철 성전사 대표가 임기 3년의 제17대 울산상의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기업가이면서도 문화예술교육계 등 다방면에서 활동해온 만큼 앞으로 상공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지역 산업 구조가 너무 수출 제조업에 편중됐다며 서비스 등 3차 내수산업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침체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중화학공업과 조선공업 그리고 첨단 산업에 대한 이런 대처를 하기 위한 우리 내수의 활성화, 4차 산업으로의 이제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계기를 꼭 가졌으면 하는 이런. 최근 향토기업의 잇따른 도산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고 상위 조직도 재편해서 신속한 미래 정보 전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업 수준에 걸맞는 문화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매세나 활동 또한 적극 유도할 뜻임을 내비쳤습니다. 수출 못지않게 내수 기업을 생산 못지않게 문화 활동을 중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방과 중앙의 관세 우리가 정책적인 건의와 또 모든 협력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공계의 화합 속에 사실상 처음으로 합의 추대된 신임 회장의 이 같은 행보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SO일이 태화루 보건비로 1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SO일이 태화루 보건비 500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고 내일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기부로 태화루 보건 사업에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구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2년가량 늦은 2014년 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할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국석유공사 신사옥도 오는 2014년 10월쯤 준공돼 정상 업무는 2015년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지 조성공사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빠른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지난 3년간 터빈 밸브 작동기를 정상가보다 55억 9천만 원이나 비싸게 구매해서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고리원전과 한전 KPS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터빈 밸브 작동기 35대를 구매하면서 대당 가격을 1억 6천만 원가량 비싸게 구입해서 55억 9천만 원의 손실을 입힌 직원 3명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원전 내 부품을 무단 반출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부서 회식비 명목으로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고리원전 이발전소 신모 과장도 해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학생 100명 가운데 23명꼴로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지난달 전국 300여 개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울산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23.5%로 광주에 이어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경찰은 구타나 금품, 갈취보단 심부름 강요 등 집단 따돌림이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전세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서 대부업체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가로챈 41살 최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6살 여모 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9일 노숙자 명의를 빌려서 전세를 떠안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주고 1억 6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산 뒤 전세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남구의 한 대부업체에서 1억 2천만 원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무면허 치과 진료 행위를 한 67살 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30년 동안 치과 기공사로 일했던 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중구 다운동 주택 오탑방에 치과용 의료 설비를 갖춰놓고 환자 580여 명에게 무면허 치료를 해서 1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의 우호도시인 일본 니카타 방송국 관계자들이 오늘 UBC 울산방송을 방문해 상호 교류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니카타시 BSN 방송국 쿠마쿠라 상무이사 등 일행은 오늘 회의에서 방송 분야는 물론 문화체육 등 두 도시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올해 첫 기업사랑 추진 협의회를 열고 올 한 해 7대 분야 모두 41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울산성공회의소 차의환 상근 부회장이 신임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교통문화시민연대는 오늘 공명선거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2천여 대 택시의 뒷유리에 흑색 선전에 속지 않는 정책 선거를 하자는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에 나섰습니다. 어떤 하늘이 복을 준 건지 새 발에 나가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또 이 송아지 잘 키워가지고 멋진 그 명품 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퇴근길 많이 쌀쌀하네요. 성경희 캐스터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네, 아침과 밤으로는 찬 공기가 맴돌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는데요. 찬드르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햇살이 많은 낮에는 포근하지만 햇살이 없는 밤 사이에는 많이 쌀쌀해집니다. 내일도 아침 최저 1도가 예상되는데요.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12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환절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올해는 벚꽃을 예년보다 빨리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은 3월 말쯤 개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만개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4월 초순에서 중순경 벚꽃이 만발할 전망입니다. 영남 지방 내일 구름 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동해안 지역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1도 안팎, 낮 최고 12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먼 바다에서 약간 높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흐리고 빗방울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꽃샘추위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K5 하이브리드가 많아진다. 별이 많아진다. 더 좋은 건 지갑도 두둑해진다. 환경적이다. 경제적이다.